자, 화법과 작문 통합 2강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의 종류는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담화 유형이 대화인 학생들의 담화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처음으로 작성한 초고 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가지문 보겠습니다. 교지의 시를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글의 종류가 보고서예요.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들어갈 항목들도 우리가 예전에 개념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서 그 글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글이다.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는 글인데요. 장문 상황을 보니까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우리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잘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자 라고 논의했던 거 기억나지? 해서 이 대화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기, 기억을 떠올리게 하다. 우선은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본론 내용을 마련하고 본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지 논의를 해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본론이니까 본론부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지난번에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조사 결과 설명 좀 해줄래? 한 달 전쯤에 우리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보행 환경에 대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불편하다고 응답하신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았고 그 중에서 52%가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불편하세요? 보행을 할 때 했더니 보행로에서 가장 불편하다 라고 52%반 이상이 이게 지금 약간 그 기준이 어디냐면 전체 100명 중에 52%가 아니라 불편하다고 응답하신 어르신 중에서 어떤 부분 불편하세요? 보행로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다음으로 불편한 환경으로 횡단보도 환경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하신 경우가 41%라고 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불편한 요소가 보행로와 횡단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불편하다라고 응답하신 어르신 중에서 90% 이상이 보행로 또는 횡단보도를 불편하다 느끼시고 계시구나. 어르신들의 보행로와 횡단보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그것도 조사가 됐을까 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행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이 보행로에서는 파손된 그런 보행로가 있어서 부서졌는데 거기가 잘 보수가 안 돼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발을 이렇게 접질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시겠죠. 너희들도 한 번쯤 학교 앞 보행로에서 깨진 보도블록 때문에 불편했던 경우 푹 들어가거나 그런 경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행로에 자전거가 싱싱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달려서 불편하다라는 응답도 많았어. 맞아, 나도 깨진 보도블록 때문에 발 걸려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 파손된 보행로, 자전거 모두 보행로에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되게 불편하고 느리신 어르신들께서 더 불편하게 위험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 사항으로는 신호 지속 시간이 너무 짧다.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신호의 그 지속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하셨대요. 어르신들은 걸음 속도가 느리다 보니 횡단보도 건널 때 상대적으로 보행 신호를 더 짧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횡단보도에 그 자전거 전용 공간이 없는데 같이 막 자전거 타고 걷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어. 막 다칠 것 같고 칠 것 같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를 막 타고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횡단보도의 문제 상황은 보행 신호가 짧다, 자전거가 같이 막 다닌다, 이렇게 불편한 보행 환경으로 보행로와 횡단보도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사실 나도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때 그러면 보행로와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 환경별로 각각 순서대로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게 좋겠지? 순서대로 첫 번째 보행로에서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더니 요것보다는 공통된 게 자전거가 지금 공통된 요소라는 그런 점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행로와 횡단보도 모두에서 자전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을 했으니까 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건 어떨까? 강조하고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러면 해결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얘기해줘. 공통된 보행로와 횡단보도에서의 공통된 문제인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행로에서의 파손을 얘기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신호가 짧다는 순으로 문제를 제시한 다음 각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앞서 문제점을 제시한 순서대로 자전거 문제, 그 다음에 보행로에 파손된 보도블럭 이렇게 순서대로 우선 보행로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공통된 문제였던 이 자전거 문제는 사람과 자전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자. 보행로에서도 자전거, 사람 구별,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와 사람이 다니는 길을 구별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 개선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또한 파손된 보행로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는 요거는 추가적인 건데 문제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이런 개선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학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행로 곳곳에 걸으시다가 좀 중간중간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보행 쉼터를 설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추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문제사항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좋은 생각이야. 횡단보도의 경우 넓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지속시간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 횡단보도의 문제. 지속시간이 짧다. 얼마 전 뉴스에서 중앙 보행섬을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동그라미 공원의 경우 공원 앞 도로의 폭도 넓어서 중앙 보행섬 설치가 꼭 필요해 보여 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중간에 좀 빈 공간이 있으면 보행섬을 설치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잠깐 또 쉬셨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횡단보도 건너실 수 있도록 하자.
좋아, 그러면 본론에 들어갈 내용, 문제, 해결 방안의 그런 내용이 모두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쓸지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 서론에서는 우리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 우리 지역의 특성 고려해서 이런 내용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 보행자 사고에서도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활용을 해서 서론 부분 문제 제기해주면 어떨까?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 서론에 넣기 위해서. 그럼 서론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또 고령자 그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서론 정리가 됐고, 그러면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까? 이러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본론에서 이런 해결 방안 제시를 했는데, 그런 해결 방안을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와 어르신이 횡단보도에서 부딪힌 그 사건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결론에 활용을 해서 실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론의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결론 내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 그럼 기사 내용 찾아서 알려줘. 논의한 내용 정리해서 내가 촉을 한번 써볼게. 해서 처음으로 쓴 글이 나아 지문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서론 부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100명 중에 20명, 2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019년에 15%를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하게 이 20%에 근접하고 있네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최근 보행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우리 지역의 보행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보행 환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 그리고 만족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그 생활 환경을 조사해보고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이 생활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본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안 순인데요. 문제는 우리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었지. 보행로와 횡단보도의 공통적인 문제로 자전거, 보행로의 파손, 횡단보도의 지속시간이 짧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였는데, 조사 결과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의 보행 환경 중에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90% 이상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각을 시켰네요. 강조했습니다. 보행로와 횡단보도 모두에서 자전거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다는 점이에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부족하다 보니 자전거가 보행로와 횡단보도를 넘어와서 침범을 해가지고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큰데, 특히나 상대적으로 더 걸음이 느리고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그러한 어떤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 또한 보행로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보행로의 문제점, 자전거 말고 또 파손된 보행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셨으며,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지속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공통된 자전거 문제, 파손된 문제, 보행신호 지속시간이 짧다 순으로 문제가 제시됐고요. 해결 방안. 보행로와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전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자전거가 움직이는 그 통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행로에선 파손된 부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지속시간이 짧은 건데 그거 전에 추가로 요게 추가됐습니다. 허리나 다리 통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 쉼터를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과 반응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행신호 지속 시간을 길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보행섬을 설치를 해서 쉬었다 횡단보도 건너실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내용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시면 꼭 도와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결 방안 본론의 두 번째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신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어르신이 부딪힌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과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였는데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기에 충분하지 않은 보행신호 지속 시간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또 횡단보도를 막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전거와 위험하게 부딪혀서 이런 전용 그 통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보수 또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자전거를 탈 때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태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